안녕하세요. 심리상담 내담자 유튜버 거북이입니다. 오늘은 제가 독심술이라는 새로운 컨텐츠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. 와! 독서로 심리 이야기를 술술 이야기하는 독심술 컨텐츠는 비정기적으로 업로드될 예정이고요. 직접적으로 심리에 관련한 책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가 될 수 있습니다. 여러 가지 심리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얘기를 나눠보는 그런 컨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여러 개의 책 중에서 오늘의 독심술을 담당할 책은 무엇일까요? 바로 이렇게 많은 인덱스가 달려있는 어린이라는 세계입니다. 제가 이 책을 독심술 첫 번째 책으로 선정한 이유는 제가 이 책을 읽고 울었습니다. 어린이라는 세계의 저자 이소영 님은 독서 교육을 하시는 선생님이신데요. 그 선생님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관찰하고 어른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이제 저술한 책입니다. 그래서 저의 어린 시절을 반추하게 되면서 뭔가 눈물이 많이 났었던 것 같아요. 그만큼 저의 심리를 건드렸다. 이런 이야기가 돼서 이 책을 다뤄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러면 독심술, 어린이라는 세계 책으로 시작해 볼게요. 제가 여기에 여러 가지 인덱스를 붙여놨잖아요. 그 중에서 심리와 관련된 문장을 한번 이야기해보고 제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말해보도록 할게요. 어떤 어린이는 여전히 TV로 세상을 배운다. 주로 외로운 어린이들이 그럴 것이다. 어린이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가장 외로운 어린이를 기준으로 만들어지면 좋겠다. 전 이 말이 감명 깊었어요. 저도 어릴 때 TV를 무지 봤어요. 제가 아마도 어릴 때부터 우울증이 있었던 것 같고 무기력증이 있었던 것 같아서 TV를 줄곧 보곤 했어요. 그런데 이 TV를 보면서 느낀 것들이 저의 뭔가 꿈을 키워주긴 했거든요. 뭐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슈퍼카, 연예인들이 슈퍼카를 뭐 많이 산다든지 그런 것도 있었고, 그냥 TV에서, 예능에서 입이 크면은 노래를 잘한다 이야기도 했고, 뭐 그런 하나하나들이 어린이들한테 진실처럼 딱 박히는 내용이 돼버리니까 TV라는 것이, 요즘에는 유튜브라는 것이 참 중요한 매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인상 깊게 받아들였습니다. 이 글의 앞부분에 정확하게 어떤 내용과 함께 적혀 있냐면, 연말 TV 예능 프로그램 시상식에서 아버지들이 아이를 돌보는 리얼리티 쇼가 대상을 받았다고 한다. 출생률이 떨어지는 시대에 아이 돌보는 즐거움을 전파하려는 것이 이 쇼가 상을 받은 이유인지도 모르겠다. 그런데 나는 이 쇼를 보지 않는다. 육아가 거의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떠맡겨지는 현실에서 아버지가 아이를 돌본다는 이유만으로 대중의 관심을 받는 게 불편하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다. 그런데 그보다 큰 이유는 거기 나오는 집들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. 어린이들도 이 쇼를 본다. 세트장이 아닌 유명 연예인들의 실제 집과 거기 살고 있는 다른 어린이를 본다. 대수롭지 않게 보아 넘기는 어린이들도 있을 것이다. 그러나 어떤 어린이에게는 그 집이 꿈속의 것처럼 크게 보일 것이다. 그 어린이는 어떤 상황에서 TV를 보고 있을까? 누구와 볼까? 부모와 함께 볼까? 혼자 볼까? 무엇을 하며 볼까? TV가 놓인 곳은 어디일까? 그 어린이는 화면 속 아이를 부러워할까? 자기 현실과 너무 먼 일이라 아무 상관이 없을까? 만일 상관이 없다고 하면 정말 아무 상관이 없을까? 그런 생각에 화면을 똑바로 볼 수가 없다. 뒤에가 너무 공감이 갔어요.
그보다 거기 나오는 집들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. 라는 게 진짜 공감이 갔거든요. 저는 어른인데도 그 집들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는데, 내가 아이였다면, 어린이였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? 사실 그 당시에 저였다면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너네다. 너네가 한국의 미래다. 뭐 이런 이야기를 저는 듣고 자란 그런 세대인데, 그래서 저라면은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저런 집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저는 할 것 같은 사람이에요. 어린이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가장 외로운 어린이를 기준으로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말에 굉장히 저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말이었고, 어느 화목한 부분을 보여주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화목하지 않은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TV를 보는 게 굉장히 슬플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처음 책을 읽었을 때 눈물이 났던 것 같습니다. 저는 굉장히 외로워하면서 TV를 봤거든요. 이 대목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, 그러니까 요즘 어린이들은 특히 더 비교를 더 당하면서 사는 세대가 돼버렸잖아요. 조금 이 말이 요즘 어린이들한테 더 와닿는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. 사실 행복한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이 좋은 것인가? 근데 또 행복하지 않은 모습, 너무 정제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 또 그 가족들은 악플에도 대상이 될 것이고,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솔직하면 또 안 되고, 행복한 모습만을 또 보여주는 게 이게 TV 방송에서 맞는 건가? 라는 생각도 저는 해봤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를 듣고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, 그러면 다음 인덱스를 찾아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. 다음 문장 읽어보겠습니다. 음식을 친구들과 나누는 건 더 좋다. 어릴 때와 달리 누구와 무엇을 먹을지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게 먹는 즐거움의 영역을 많이 넓혀준 듯하다.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어릴 때 편식하지 말라 뭐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듣잖아요. 그래서 제가 초등학생 때는 그 1학년, 2학년 이럴 때 6학년, 5학년 언니 오빠들이 편식하는 친구들을 억지로 먹이게 하는 게 있었어요. 요즘에도 그런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, 어른이 돼서는 선택권이 있잖아요. 음식에 대한 선택권이 있는 게 진짜 그 즐거움이 너무 크더라고요. 어제도 제가 치킨을 시켜 먹었는데, 치킨을 시켜 먹고 싶을 때 치킨을 허락받고 먹지 않아도 되는 즐거움, 또 과자를 먹고 싶을 때 내가 과자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즐거움. 사실 치킨과 과자 이런 거 어른들도 다 먹잖아요. 그런데 어릴 때는 허락받고 먹어야 되는 게 있어서 그런 자율성이 생기게 돼서 좋았고, 그게 어른의 묘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제가 편의점에서 일을 하잖아요. 거기에 어린이들이 진짜 많이 오거든요. 부모님이랑 같이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데, 이거 먹어도 돼? 안 돼? 이렇게 선택하는 모습이 순간 스치는데, 나중에 그 친구들이 어른이 되면 어떤 먹는 즐거움을 느낄지 굉장히 궁금하다고 생각을 하고, 내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린이 때는 그렇지 않았구나를 깨닫게 해준 문장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옆에서 쩝쩝대는 친구가 있으면은 잘 못 먹고 그런 것도 있어서 누구와 먹을지 또 정할 수 있는 거 진짜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해요.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게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. 잊었던 어른의 즐거움을 깨닫게 해준 그런 문장이라서 선정해 봤습니다. 이제 제가 선정한 마지막 문장인데요.
이 이야기는 작가분의 이야기인데 읽어봐 드릴게요. 두 가지 운이 있었다. 그곳 베란다가 고작 4층이어서 나에게 생각할 시간이 있었다는 것. 또 그래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을 생각해냈다는 것. 살아갈 용기는 없었지만 그 손을 잡을 용기는 겨우 남아 있었다. 중요한 건 나에게 삶과 죽음을 선택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실이다. 나는 삶을 선택했다. 그 울었던 이유가 뭔가 이런 비슷한 경험 때문이 아니었을까? 라고 생각을 해요. 저는 어릴 때 이 우울증을 계속 앓고 있었는데 어릴 때 죽지 않은 이유는 약간 내가 왜 이 사람 때문에 죽어야 하지? 라는 그런 복수심으로 계속 살아 있었거든요. 그리고 성인이 되고 나서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. 전 생각해냈다기보다는 그냥 우연치 않게 손을 그냥 내밀어 줬고 그 손을 제가 덥석 잡았죠. 그래서 저는 삶을 선택을 당했습니다. 그래서 심리 상담을 또 하게 됐고 어릴 때 좀 불행하게 자란 사람이라면 삶과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는 경험이 많았을 것 같아요. 이 경험이 주변의 다정함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게 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한번 만날래?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되면서 우연히 제가 삶으로 손을 이렇게 잡게 된 계기가 된 거거든요. 그래서 누군가에게 계속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게 굉장히 어떤 사람한테는 죽음이 아니라 삶을 잡게 되는 중요한 순간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삶과 죽음은 결국에는 우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저는 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 참 무섭다는 생각을 그 문장을 읽으면서 느꼈습니다. 지금은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심리 상담을 하는 그 기간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사실은 매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바른 선택을 했는 건가?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더 고통스러운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오히려 그런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 맞나? 라는 생각도 가끔은 하는데 그래도 지금은 굉장히 잘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주변에 손을 잡아줄 사람이 있으니까 계속 살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읽었던 어린이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렸고요. 어린이들의 이야기, 이 속에서 어린이들의 심리에 대한 이야기도 더 많이 들어있어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어린이에 관련된 직종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어린 시절을 기억해내면서 위로받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. 저도 위로받으려고 이 책을 중고나라에서 재구매를 했습니다. 그래서 어린이라는 세계라는 책을 독심술 첫 번째 콘텐츠에 참여를 시켰는데요. 이 책을 읽으면서 어린 시절을 위로받는 느낌을 받았고 여러분들도 꼭 어린이에 관련된 종사자가 아니시더라도 이 책을 읽으시면 굉장히 위로받으실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추천드려요. 그러면 여기까지 첫 번째 독심술 컨텐츠 마치겠고요. 저희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.